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긴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지난주에도 이게 길게 쉬고 요번 주에도 또 이렇게 사흘 휴식이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일상생활을 복귀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실까 또 걱정이 좀 됩니다. 날씨도 좀 쌀쌀해진 느낌인데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 요즘 아시안 게임 때문에 사실은 뭐 추석이었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냥 네, 아시안 게임 물론 뭐 항저우를 직접 간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뭐 한국에서 항저우처럼 살았고요. 아, 그렇죠. 그 중국 분위기를 내려고 중국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도움이 되는가요? 그냥 살만 많이 찌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소화만 더부룩해지고. 네. 아, 그러게 이게 중식 물론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기 너무 좋으니까. 네네. 아니 뭐 맛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중국 음식만 너무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브런치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시작과 함께 또 해주시는 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좀 이제 입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야구 대표팀 대 축구 대표팀 입국 비교 논란 이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이 뭐 선수들 논란 아니 뭐 감독 코칭 스태프 논란 이게 아니라 야구 대표팀 입국할 때는 뭐 선수들 각자 꽃다발 같은 것도 이제 구단에서 이제 네네, 가져와서 이제 선수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그런 거 같고 또 이제 보니까 축구 대표팀은 뭐 이런 저 뒤에 뭐 저것도 있고. 뒤에 뭐라 그러죠? 백보드 같은 것도 또 백보드도 있고. 설치하고 네. 현수막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있고. 네, 우승 준비를 많이 했었죠. 그 꽃다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뭐라 해야죠? 축협이죠. 축구 협회에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준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야구 대표팀 선수들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멀뚱히 서가지고 그냥 있다가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KBO가 뭐 현수막을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메달 좀 굉장히 차분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뭐 미처 현수막을 준비 못했다고 하는데 뭐 자기네들도 조금 뭐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좀 너무 들뜨지 말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축구 대표팀이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인천공항 현장에 있었는데 축구 대표팀이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전부 다 축구 그쪽으로 가요? 와 몰리면서 야구 대표팀 쪽은 조금 그 취재진 열기도 조금은 축구 대표팀보다는 떨어지기는 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선수들 너무 잘했고요. 또 각 구단에서 나와가지고 또 많이 인사를 해주고 또 우리 선수들은 곧바로 또 그 다음날 경기 나와서 어제 잠실구장에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많은 팬들이 또 잠실구장 어제 2만 명이 넘는 많은 관중이 모였는데 이 윤동희 선수라든지 뭐 고우석 선수라든지 이런 금메달 주역들 선수들에게 많은 박수 환호를 보내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뭐 연미진님 중계도 축구 시작하면 바로 축구도 돌리고 국제대회는 또 축구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한상님 말씀처럼 이게 참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라는 거 지난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때는 또 그런 굉장히 야구 팬으로서 굴욕적인 또 장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도 선수들이 욕을 먹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KBO도 너무 들뜨지 말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런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고요. 선수들도 물론 그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랬지만은 또 곧바로 와가지고 팀에 복귀해야 되고 바로 경기를 뛰어야 되고 어제 실제로 뭐 윤동희 선수라든지 또 뭐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수단도 그렇고 KBO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들뜨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또 좋은 성적을 올린 게 사실 굉장히 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치아도 좀 해주고 선수들도 고생했다고 해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이렇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나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대우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은 뭐 당연하게도 딸만한 거 땄네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저도 기사를 쓰면서 이제 이제 물론 스포츠 댓글이 없어졌다가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에 스포츠 댓글이 잠깐 부활하긴 했었는데 근데 또 팬들도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잘했다 우리 선수 잘했다 하지만은 또 아직도 많은 댓글은 그 대만한테 이겼다고 그렇게 들뜨냐 참. 일본 실업 선수들 이겼다고 뭐 그렇게 하냐 너네들 뭐 그러니까 금메달을 땄는데도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팬들은 또 좀 많은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러게요. 뭐 아마 우리가 전승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왜 콜드로 못 이겼냐 실업야구 선수들을. 그러니까 선수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물론 뭐 금메달 딴 건 좋지만은 너무 들뜰 일도 아니다. 이런 걸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또 반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사고 친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동안 사고 친 건 사고 친 거고 또 이렇게 잘하고 그쵸. 왔을 때는 또 그래도 박수를 좀 쳐주시고 그래야지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 나가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명예잖아요. 이게 명예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 병역 혜택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오는 거지만 여러모로 좀 아쉬운 마음을 또 지울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만은 진짜 힘든 상대. 요번 대만 대표팀이 진짜 강한 팀이었고 지금 마이너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이기고 있는 게 뭐 잘한 건 하셨지만 다들 이제 평가들이 엄청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리니민 같은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의 투수 최고 유망주예요. 맞아요, 근데 네. 전체 4위인가 그렇고 투수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에 바로 올라갈 준비가 된 선수. 그러니까 베테랑들도 많고요. 어찌 보면은 육성하는 유망주들이 모인 자리는 아니에요. 트리플 A는 그냥 그렇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을 모아놓고 경기 감각을 쌓는 거고,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더블 A에 있거든요. 근데 더블 A의 최고 유망주였다는 거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선수인데 그 선수를 상대로 우리가 결승전에서 이겼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하고요. 맞아요. 대만이 이번에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중일 감독도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만이 이제 무시할 수 없다. 몇 년 뒤에는 우리가 대만이 우리를 제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가 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금메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합시다. 금 딴 거면 잘한 거지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외에도 뭐 금메달 따기가 그리 쉬운가요? 축하할 일은 축하해 주자고요. 호핑벨 진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박수 보내주시고 앞으로 또 대표팀 이끌어 나갈 젊은 선수들이니만큼 또 관심과 응원이 좀 더 필요한 저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우리 20살, 21살 문동주 선수 19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잘했다는 것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LG전 승리로 이제 트레징 넘버 1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이제 트레징 넘버라는 거는 요거 이제 지면은 혹은 이제 5강 경쟁하는 팀이 또 이기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가을 야구 진출이 이제 산술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신라 같은 희망을 이어갔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대본에 있어가지고 좀 넘기고 또 나가자면 보자. 오승환 선수가 또 이제 KBO 리그 통산 400세이브에 또 마이너스 1 이제 1세이브만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진용 선수도 40세이브 또 고지에 올랐는데 오승환 선수 뭐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또 후반기에 들어서는 좀 좋아진 모습들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삼성에서 뭐 좀 삼성 팬들은 좀 가슴 아프게 느낄 수 있겠지만 오승환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는 없어요. 아마 아직도 없어요. 오승환 네. 선수도 본인이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이브라는 거는 사실은 뭐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1회부터 9회까지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잘 던지면은 승리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세이브는 그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최근 삼성이 일단 기회가 없었죠. 세이브의 기회가 없었죠. 최근에 2경기 졌고 또 10월 6일인가는 오승환 선수가 등판하긴 했는데 그때는 또 세이브 요건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1세이브만 더 거두면은 400세이브 대기록인데 글쎄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 경기가 이제 몇 경기 안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시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오승환 선수가 야 그래도 깔끔하게 내가 한 이닝을 마무리하고 세이브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 박진만 감독도 그래 괜히 아웃카운트 하나 남겨놓고 세이브 괜히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 일단은 어쨌든 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아직 삼성이 홈 마지막 경기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이제 오승환 선수가 세이브하면은 모든 게 아주 해피엔딩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 나오니 또 여러 채널에서 삼성 단장이 곧 바뀐다던데 도 기자님과 이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있죠. 예전에 뭐 한번 말씀드린 걸로는 뭐 박영택 위원이 뭐 면접을 봤다더라 뭐 이런 카더라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이름들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들은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일단 단장은 어떻게든 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오래 하셨고 근데 그동안에 뚜렷한 성과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물론 지금 홍준학 단장이 물론 오랫동안 삼성 구단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분이고 팀에 기여한 부분이 정말 많기는 하는데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팬들도 그렇고 구단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장 교체는 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거는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결국에 구단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겠죠 나중에. 맞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네. 지금 이제 네이버 쪽에서 다시 열정으로님이 뭐 이종일 해설위원 아닌가요? 이렇게 또 항마평에 오른 분 이제 이름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교체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좀 중요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롯데 이제 클럽 간 젊은 선수들 요거 어떻게 보시냐고 윤동희, 손성빈, 김민석 요 세 선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래도 선수들도 뭐 시즌 중에 다 물론 술 리베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뭐 가가지고 잠깐 뭐 놀고 이런 거 뭐 문제가 되나 싶었는데 다음날 경기는 새벽 2시까지 또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뭐 밥 한 끼 먹고 뭐 술 한잔 하고 이런 거는 뭐 상관없다는 저는 생각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살짝 팬 여러분들께서 화를 내실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네. 네, 클럽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선수들도 좀 즐기는 건 맞는데 즐겨야 될 필요는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좀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다 또 낮 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경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구단에서 또 알아서 할 일이고 또 선수들도 이제 관리 같은 거는 또 구단에서 좀 잘 얘기해 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노코멘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젊은 선수들이 그리고 결국에는 요렇게 사생활적인 얘기가 나와도 옛날에는 그리고 이게 리그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문화도 많이 바뀌었던 게 막 밤새 술 마시고도 다음 날 나가서 완봉승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용담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젠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클럽은 차라리 술 마시는 것보다 술 많이 마시고 예전에 뭐 소주 몇 병 마시고 괴짝으로 먹고 뭐 밤새까지 새벽까지 먹고 뭐 그거는 진짜 그건 안 되는 건데 뭐 클럽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오히려 그게 술 많이 안 먹는 자리잖아요.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가보셨어요? 음악 듣고 전 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 옛날에. 그러셨구나. 잘 몰라가지고 술 잘 안 먹는구나. 저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그 정도는 좀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이시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좀 여러 가지로 또 의견이 좀 갈리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또 알아서 잘 관리해주면 또 더욱더 좋겠죠. 사고 안 치고 그러면 뭐 그거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선수 사생활은 조금은 좀 존중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닝 다 털어봤고 이제 이 본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또 4연패 대업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금메달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그리고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서 또다시 아시아 정상을 또 지킬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은 그동안의 아시안 게임과는 선수 구성 좀 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려서 또 일궈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 25세 그리고 이제 프로 데뷔 4년차 이하 선수들로 기준을 고치면서 또 기준과 관계없이 와일드카드 3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 또한 만 29세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기에 팀당 최대 3명 선발까지 여러 가지 또 제한을 두면서 또 고루고루 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또 국가대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또 분배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전력이 역대 최약체다라는 걱정들도 사실 대회 전부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젊은 선수들을 뽑은 건 좋은데 뭐 전력의 약화는 어쩔 수 없었고요. 사실 대만에게 조별리그에서 0대4로 완패할 때만 해도 이게 우리 대표팀의 한계구나. 금메달 따기 어렵겠구나. 심지어 결승에도 올라가기 어렵지 않냐. 일본에도 질 거다. 네. 뭐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이 잠재력 이 포텐셜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선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또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 좀 실력적으로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그동안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좀 아직 뭐 기량이 완전히 물올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한번 마음 먹으면은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는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 총평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또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야구가 국제 대회에서 굉장히 침체에 빠지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는 금메달만큼이나 오히려 금메달 이상의 성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국제용 선수들이 나왔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문동주 선수.
사실 다 놀라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어제도 다른 저희 이제 뭐 이종훈 감독이라든지 유중일 감독이라든지 뭐 관계자들도 잠실구장에서 제가 많이 만났는데 문동주 선수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문동주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리그를 이끌 에이스가 될 것 같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공도 좋았고 그리고 큰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강한 강철 멘탈.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 문동주 선수의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병역 특례까지 받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윤동희 선수라든지 이렇게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박영현 선수. 그렇죠. 네. 최지민 선수 이렇게 앞으로의 국제용 선수들 이 선수들이 21살, 20살 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 WBC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끌 한국 야구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노시환 선수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결승전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슈퍼 라운드에서도 노시환 선수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시환 선수에 대해서는 올해 활약 보면서 그래도 거품이다. 제가 그 구장 거리가 짧은 대전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런도 많이 치고 있다. 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번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노시환이 거품이 아니라 찐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새로운 한국 야구의 4번 타자의 탄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대표팀 이 구성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잡음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이정우 선수는 부상으로 또 일찌감치 낙마를 해버렸고 여기 이제 구창모 선수 끝까지 데려가려고 또 엔트리 교체 없을 것 같이 또 하다가 결국에는 또 한번 이 구창모 선수 무리하는 바람에 또 수술 일정이 또 잡혀버린 그런 상황.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어리 선수까지 논란 속에 대표팀을 하차하고 말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빅경기 선발을 맡아주는 곽빈 선수까지 대회 시작 전에 갑작스러운 담 증세로 결국엔 대회를 또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대회 전에 예상 성적 이 금메달을 반드시 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또 별로 없을 것 같고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대만과 일본에게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메달. 네. 동메달.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생각보다 확실히 제가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잠재력이 뛰어나고 정말 정신력이 강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진짜 정신력으로 이런 금메달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박세웅 선수 있지 않습니까? 박세웅 선수 진짜 이제 국가대표에서 벌써 이 제법 경험이 많이 쌓인 선수인데 그동안은 본인이 잘하고서도 국제대회에서 팀 성적이 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조명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WBC 때도 본인 혼자 먼저 상동 내려가서 따뜻한 곳에서 미리 먼저 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에 합류했다는 얘기 듣고 이 선수는 진짜 국제대회에 임하는 대표팀으로서의 이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이 아시안게임에 꼭 참가를 해가지고 선발이 돼가지고 병역 혜택까지도 반드시 받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또 박세웅 선수도 본인도 또 호투하고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있으면서 국제대회에서 박세웅이라는 선수는 또 믿을만한 투수가 됐구나라는 점도 증명했다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좋은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 문동주 선수 결승전에서의 역투 정말 눈부셨습니다. 6이닝 동안 7K 무실점, 최지민, 박영현, 고우석 선수까지 개투진까지 무실점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또 짚을 건 역시 또 짚어야 되겠죠. 이제 조별 라운드에서 이제 대만에게 0대4로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중국 야구 그리고 이제 대만 야구 뭐 일본 야구는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인 야구 뭐 일본의 사회인 야구는 또 이 개념이 다르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대회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조금 이건 뭐 운이 좋았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일본도 경기 침체를 오래 겪으면서 지금 일반 기업들이 좀 투자를 줄이고 또 좀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업야구 자체가 좀 많이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실업야구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바뀌고 전체적인 일본 사회 자체가 좀 침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 사회인 야구로 가는 그런 빈도가 어떤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본 사회인 야구 대표팀 이번 나온 일본 대표팀의 어떤 전력의 약화도 그런 부분과는 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대만은 그리고 확실히 전력이 강하더라고요. 좋은 선수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사실은 우리가 결승전에서는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2점 뽑고 그다음에 조별리그에서 한 점도 못 뽑고 그러니까 대만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앞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했고요. 앞으로 좀 우리 좀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도
아시아 쿼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좀 넓게 보면 호주까지 해서 좀 그런 다양한 선수들 아시아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좀 데려와서 그 선수들의 기량도 좀 배우고 또 그 선수들의 특징도 좀 많이 익히고 좀 접하면서 우리도 좀 눈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특히 대만과의 좀 교류를 앞으로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만 야구에서 사실 지금 대체 외국인 투수들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들 중에 대만 리그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온 선수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기아 산체스 같은 선수 그렇고요. 그 카펜터 선수 예전에 하나에서 네. 뛰었던 카펜터 선수도 와서 또 잘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대만 야구를 이제 예전처럼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또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또 대만까지도 이제 원석들을 또 살펴보러 많이 또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류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 대만을 제외하고도 WBC를 통해 2023 WBC를 통해서 호주 야구가 성장했다는 점도 우리가 6개월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리그의 경쟁력부터 좀 더 강해야 된다.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그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장 뭐 우리 유망주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그게 당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오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게 들고 좀 불편하게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외국에서 좀 더 좋은 선수들, 외부에서 좋은 선수들을 또 많이 좀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에릭 패디 같은 선수들 이번에 거의 우리나라 리그를 씹어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릭 패디가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스위퍼 같은 공도 야 저런 공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하고 있고 저렇게 던지면 더 잘 던질 수 있고요. 우리 선수들이 에릭 패디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 선수 데려오려면은 물론 몸값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배울 수 있는 선수, 좋은 선수들을 더 많이 데려와서 우리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기량이 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농구도 아시안 게임에서 필리핀이 우승했는데 프로농구는 필리핀 아시안 쿼터가 작년에도 신인왕 탔다고 이런 이제 좋은 사례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에는 그리고 축구에도 역시 아시아 쿼터가 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야구에도 한번 이렇게 도입해 보는 거 어떨지 한번 또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금메달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또 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 우리나라는 또 그동안 이 프로 선수들 그리고 또 리그에서 주름 잡는 선수들을 또 데려갔었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젊은 선수들로 이끌어서 나갔다라는 거 의미도 있고 또 결과도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젊은 선수들로 대표팀을 이뤘던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변화하려고 우리가 다시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역시 이번 대회에서 이 라인업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죠. 그렇죠. 네.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좀 타격적인 측면이 좀 침체됐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는 대표팀 구성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외야 내야 이 분배 문제들도 좀 있었었고 나중에 또 이제 대체 선수들 들어가서 결국에는 대체 선수로 합류한 윤동희 선수가 또 가장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동희 선수는 정말 잘했어야죠. 아니면 윤동희 선수가 부진하거나 뭐 경기에 못 나왔다 그랬으면은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윤동희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각 팀에서 아주 젊은 선수들 중에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투수들은 뭐 계속해서 어쨌든 좀 우리 중고등학교 야구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투수로 가는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지명도 일단 투수들이 다 뽑히고 나서 그 다음에 타자들이 뽑히는 그런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수들 야수 쪽에서 좋은 선수들이 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뭐 홈런을 칠 수 있는데 뭐 김주원 선수라든지 최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홈런을 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장타를 기대할 만한 선수가 노시환 선수 한 명 정도밖에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요즘 이제 어린 선수들 중에는 우타자인데 의외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좌타석으로 바꿔 좌타자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우투 좌타를 의도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원래 타고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로 하면 아무래도 파워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학생 야구에서부터 좀 장타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도적으로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얘기 이제 나오면 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무 배트 이야기 네, 또 네. 이런 거 장타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을 갖다 맞히는 타격만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꾸준히 또 제기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또 변화를 가져갈지 또 타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타자들의 또 이제 성장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잠깐 또 살펴보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제대회 차출 조건 무조건 실력과 컨디션을 보고 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됐네요. GNG원님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엔트리 구성이 조금 일찍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회 앞두고 만약에 엔트리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 이의리 선수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 또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는 선수들이 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가 또 시기이니만큼 또 이제 기대를 받은 선수들도 많이 승선을 했었는데 어쨌든 금메달이라는 결과로 또 덮을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겠죠. 근데 네, 이게 좀 대회 요강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전에 40인 로스터를 미리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선수를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도 결국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쨌든 야구가 중심되는 나라가 한국, 대만, 일본이 되잖아요. 뭐 중국도 뭐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어떤 규정을 만들 때 있어서 조금 더 현실화해서 좀 더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플로터님 나는 묻지마 번트 야구부터 좀 때려치웠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이번 대회 보면서 아니 물론 타선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제 한 점이라도 좀 빨리 내자, 좀 쥐어짜자 이런 마음가짐은 또 이해가 가는데 마인드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지금 가장 잘 치고 있는 윤동희 선수한테도 번트를 시키는 걸 보고 아 이거는 그래도 조금 아니지 않나. 일본 대표팀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대표팀 예전에 일본 야구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막연한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루 무사 1루 되면 당연히 번트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트 안 되고 강공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라고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 비기닝을 만들고자 하는 그 야구가 계속 엿보인다라는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이제 일본 야구도 변화하고 있구나 이제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이제 뭐 제가 무슨 유중일 감독을 뭐 옹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0대4로 졌을 때 많은 팬들은 또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아니 감독이 뭐하냐 감독이 저렇게 한 점도 못 내는데 계속해서 선수들만 믿고 있느냐 뭐 적극적으로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히텐드런이든지 뭐 기습번트든지 적극적으로 또 스몰 야구로 해가지고 한 점이라도 뽑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속 안타를 쳐가지고 대량 득점을 뽑기 어려운 그런 경기 환경이고 선수 구성이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하고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한방님도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 엔트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시즌 중반부터 잘해도 예비 엔트리에 없으면 선발이 또 안 되니 이런 부분도 또 아시죠? 그게 굉장히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아시안 게임 하면은 저 예비 엔트리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좀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 키우면서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쟤 왜 아시안 게임 못 갈까?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도기자님, 이성무 기자님 번트 얘기할 때마다 롯데 팬들 노효재 번트 좋아하는 팬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1등하고 있는 LG 팬들도 염경엽 감독이 번트 된다고 또 도로 뛴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이게 감독이 개입하는 야구는 저는 사실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뭐 김성근 감독님 뭐 이런 분들 계실 때야 뭐 사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또 많이 남아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선수들이 해결하는 야구 그리고 이제 야구는 결국에는 야구 감독을 영어로 매니저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작전 야구는 좀 이제 좀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네요. 감독은 매니지먼트만 잘하면 됨. 요즘 그게 트렌드인데 운이 아빠님도 지도자들부터 또 바꿔야 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안치홍 번트는 또 코미디라고 그래. 쳐줘야 될 선수한테도 번트를 시키면 누가 칩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작전 야구, 우리 번트 야구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선수들이 번트를 잘 못 대요. 워낙 연습도 잘 안 하잖아요. 연습도 안 하고요. 그리고 워낙 또 투수들의 공의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번트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번트 됐다가 더 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번트 잘 되는 선수는 진짜 잘하는 선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트 돼가지고 뭐 세이프티 번트 잘 되는 선수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안타를 또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번에 왜 김성윤 선수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김성윤 선수 왜 이렇게 번트를 시키는 거야. 김성윤 선수도 번트 잘한다고 원윤이 작전 소화 능력이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서 인정하고 데려갔는데 사실 번트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니 메타석 번트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마다 번트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윤 선수도 펀치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뭐 그렇긴 하죠. 네. 참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국제대회에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아 타이거즈 5강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릴 텐데요. 막판 스퍼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삼성에게 승리하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불씨를 또 살릴 수 있게 됐는데요. 어제 삼성과의 경기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3연승을 달린 기아 타이거즈 69승 2무 67패 공동 4위인 SSG, NC와 3경기 차를 유지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희망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경기 수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시 5할 승률 이상을 또 회복을 했는데 좀 격차가 그래도 3경기면은 또 따라잡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다 이겨야죠. 네. 일단 다 이기고요. 다 이겨도 이제 다른 팀이 또 좀 못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뭐 기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제 경기 수가 너무 좀 적게 남은 것은 기아로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쵸. 그리고 연승을 잘 나가다가 이 최영우 선수, 나성범 선수, 박찬호 선수 연속으로 부상 당하면서 이 상승세가 한번 꺾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좀 가라앉았었는데 그게 너무 아깝죠. 기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계속 살고 나갔으면은 지금쯤 아마 4위, 5위 경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한풀 꺾였던 것이 그게 뭐 또 좀 본의 아닌 상황이었었고. 그래요. 최원준은 절뚝절뚝 걸으면서 공항 도착. 아무튼 기아 팬들은 빡칩니다.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 마저 이제 대표팀에 또 가면서 또 빠졌다라는 그렇죠, 거.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의리 선수는 결국에는 이제 대표팀에서 낙마하고 난 다음에 3경기 성적이 또 좋았거든요. 이제 9월 27일 NC전에서는 7이닝 3기 무실점, 10월 3일 KT전 5.1이닝 동안 4기 1실점, 10월 9일 삼성전에서는 5.2이닝 10K 1실점. 아니 기아 팬들은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거기다 네, 이제 네. 금메달까지 걸고 돌아왔고 또 이제 대표팀에서 지금 이의리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의리 선수는 일단은 아쉽다. 물집 문제만 아니었으면은 그 잠깐 동안은 휴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재충전했던 것이 굉장히 선수 본인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의리 선수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의리 선수가 아시안 게임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자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뭐 승부욕이라 해야 되나? 오기라 그래야 되나? 네.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또 좋아졌고요. 그것이 오히려 이번에 호투에 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쉽죠. 아쉽고 유중일 감독도 인터뷰할 때마다 이의리에겐 정말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련이 이의리 선수에게는 더 큰 진짜 슈퍼 에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이제 이의리 선수도 각성하는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이제 네. 3년 뒤에 있을 아시안 게임 때는 또 이의리 선수가 또 보란 듯이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성선을 해가지고 금메달 또 따는데 앞장을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선발 이의리 선수 어제 5.2이닝 동안 115개 공 던지면서 삼진 10개 잡아냈습니다.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투구수를 또 기록을 해줬는데 이의리 선수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멘탈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 한 차례 또 이제 부상 때문에 돌아오고 나서 컨디션이 제 컨디션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깨 부상 이후에 물집 때문에 뭐 고생하겠습니다만은 대신에 뭐 어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쌓였던 피로는 조금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쉬는 동안에 잘 준비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의리 선수가 굉장히 각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시련을 겪으면서 더 성장을 했고 더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의리 선수 이번 시즌을 넘어서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야구를 해야 되는 선수고 기아의 에이스를 마운드를 책임져야 될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의리 선수가 더 기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병역 혜택 없는 국제 대회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당장 또 이제 11월 달에 APBC 있는데 지금 이의리 선수 요 성적이면 왠지 또 APBC는 나갈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어제 승부처는 이제 8회에 있었습니다. 1사 1루 이우성 선수의 안타 그리고 고종욱 선수의 땅볼로 만들어진 2사 1-3루 찬스에서 한준수와 이창진 선수 지금 이제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을 때 이런 이 백업 멤버들이 제 몫을
몫을 다해줘야 되겠죠. 이 선수들이 각각 1타점 적시타 때려내면서 3대1로 경기를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9회를 또 무실점 막아내면서 3연승 달릴 수 있게 됐는데 최근 3연승 기간 동안 모두 기아 타이거즈가 1점 차 진땀승을 또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 투수 모두 전상현, 세이브 투수 모두 정혜영. 이 두 선수에게 좀 이제 기대는 바가 좀 많이 있다는 거는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주축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었고 부상 중이기 때문에 기아가 사실 정상적인 전력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는 기아 타선에서는 뭐 최영우, 나성범, 박찬호 이 선수가 저희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 엄청난 선수들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젊은 선수들이 그래도 잘해주고 있다는 거는 기아로서는 그래도 뭐 가을 야구 진출과는 별개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기아의 가장 큰 문제는 뎁스죠. 뎁스. 결국에는 이제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후에 그 자리에 메워줄 선수.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뎁스의 차이가 올 시즌 순위를 가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SSG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 노장 선수들의 어떤 투혼 같은 것도 빛나긴 했지만 결국 LG가 지금 올 시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고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지은 이유에는 역시 막강한 뎁스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 시즌 끝나고 여러 팀들 기아나 롯데 이런 팀들 입장에서는 이제 뎁스라는 가장 큰 키워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아가 잔여 경기 보니까요. 두산전 한 경기, 롯데전 한 경기, 키움전 한 경기, NC전 두 경기, SSG전 한 경기. 고루고루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야구 경쟁하는 팀들만 보더라도 지금 두산, NC, SSG 아직까지 경기가 4경기나 남아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좀 할만한 그런 일정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쉬운 경기가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경쟁하는 팀들과의 맞대결은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겨야죠. 일단 다 이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3연승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가을 야구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거고 좋은 분위기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팬들은 포기했지만 선수들 더 이상 부상 없이 최선만 다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나스타47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부분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신라 같은 희망,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팀과 달리 또 기아는 일정도 사실 또 일정이고 3게임 차 물론 이제 남은 경기 얼마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경기 이긴다는 마음가짐을 하다 보면 또 기적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NC하고 2경기가 있다는 거는 기아에서는 그래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NC를 잡으면 그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SSG, 두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팀들 이기고 보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광주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저희가 하고도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는 SSG와 기아의 경기인데요. SSG의 선발 투수 이제 김광현 선수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 판원희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 8승 8패 3.66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판원희 선수는 6승 3패 4.20의 평균 자책점인데요.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어 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기아에 한번 상승세에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기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아 진다고 얘기하면은 좀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김광현 선수가 만만치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오늘 기아의 상승세, 젊은 선수들의 어떤 그런 승부욕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아에게는 이 경기가 오히려 가을 야구 왁카전으로 볼 수도 있네요. 얘기하셨고 벼랑 끝 대전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게 되는 말씀처럼 이 경기 반드시 또 기아 입장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SSG도 사실은 지금 4위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고 또 3위를 위해서라도 계속 모든 경기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가을 야구는 시작이 됐어요. 기아 팬 많아서 기아 어렵다는 얘기 위원님들 감히 얘기 못하면 하셨는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3경기 차 남은 경기 얼마 없어서 3경기 차 뒤집기 쉽지 않다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50% 공격의 50%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끝까지 또 달려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 마지막으로 또 소화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향기님께서도 2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문동주 선수 신인 후원 가능할까요? 한화 좋아하는 팬으로서 탔으면 좋겠어요. 욕심일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이닝 제한하면서 시즌을 좀 일찍 마무리한 게 확실히 또 표심에도 영향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신인왕은 투표로 하잖아요. 네, 문동주 선수가 될 겁니다. 문동주 선수가 아시안 게임 그 정도 했는데 버프도 또 좀 있고 기자들이 물론 이번에 올 시즌 잘한 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문동주
선수를 제낄 수는 없겠죠. 네네네. 이 윤영철 선수 또 10승 달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 베네진님 말씀하셨는데 윤영철 선수도 참 고졸 신인으로서 올 시즌 한 시즌 내내 로테이션 지켜주면서 그렇죠. 안정적인 모습 보여준 거 저는 충분히 신인왕 자격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신인왕 자격이 있고요. 다만 이제 문동주가 하고 같은 신인왕 후보라는 것이 조금은 윤영철 선수에게는 불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윤영철 선수가 아니었으면 올 시즌 기아는 또 이 정도까지 경쟁할 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기아 팬들에게는 영철이가 신인왕 하셨는데 문동주 선수도 정말 잘해줬고 또 유영철 선수도 잘해줬기 때문에 올 시즌 끝나고도 어쨌든 다음 시즌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한국 야구 또 미래를 이끌어나갈 그 두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기아는 올해 뭐 윤영철 선수뿐만 아니라 최지민 선수도 그렇고 정말 좋은 젊은 선수들을 또 많이 발견하긴 했어요.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된다면은 또 뎁스도 쌓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면서 기아는 또 굉장히 또 예전에 그런 명문 팀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10승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10승 못한 영철이 동주에게 밀린다고 봅니다. 세부지표 또 앞서는 게 없음 미사리 고니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10승이라는 것도 고졸 신인 10승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MVP나 신인왕 이런 거는 어쨌든 좀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동주 선수는 물론 이게 정규 시즌은 아닙니다만은 아시안 게임에서 인상이 좀 너무 강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확실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그 아시안 게임에서 잘 던진 게 이제 정규 시즌 투표 이 상 주는데 또 영향을 주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만은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그게 영향을 아예 안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마님 5강이라지만 희망 고무도 아니고 5위 팀이 우승을 노리기에 자격이 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우승해도 욕먹을 듯? 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5강으로라도 가려고 가가지고 도장 깨기 하고 올라가서 우승까지 차지하면 그건 이제 미라클런 아니겠습니까? 4위 팀이 한국 시리즈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네. 뭐 두산 베어스였나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5위도 못할 건 없습니다. 다만 너무 불리한 거죠. 확률은 너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또 가을 야구에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이라든지 팬들이 얻은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플레이오프 제도가 사실은 이제 하위 팀이 업셋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올라가기만 하면 사실 뭐 지구 성적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이 이렇게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이렇게 빵빵빵빵 하고 이변이 그래서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대부분 한 70% 이상은 또 한국 시리즈 팀이 우승을 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오히려 하위 팀이 또 이제 역으로 깨고 올라가서 우승 차지하면 그게 더 대단하다는 생각도 또 어떤 좀 듭니다. 그게 더 스토리가 되는 경우 있고 사실 가을 야구 전체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팀들이 실질적인 주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키움이어로즈가 그랬죠. 맞습니다. 어쨌든 또 그렇게 너무 안 좋게 보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니까 이것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1위 팀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더 말이 나와요. 맞아.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100만 내경기의 그 가치를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도 역시 연휴 끝나고 나서 첫 방송 같이 이성무 기자님과 해봤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네, 아시안 게임 네네. 저 지금 네. 계속해서 TV 보면서 기사 쓰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전환되고 또 이렇게 팬들과 또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가 또 자주 뵐 테니까 또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성무 기자님 나오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오늘도 정말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 또 벌써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제 내일 안경윤 의원님인가요? 맞죠? 아닌가? 바뀌었나? 안충희 의원님이에요? 하여튼 요즘에 또 일정이 살짝씩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내일 어쨌든 또 위원님 또 나오십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오늘 이만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